요즘에 워낙 많은 공부법이 있다 보니까 이 공부법이 맞나 하고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혜연 선생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의 오해와 진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뭐뭐는 무조건 많이. 네 글자. 네 글자. 네. 교재 구매는 무조건 많이. 잘못된 거라면서. 네. 교재 구매는 이렇게 네. 틀린 답을 원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재 구매는 무조건 많이. 학원 수강은 무조건 많이. 기출 문제는 무조건 많이. 아. 보통 이제 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출- 기출을 돌린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출 그래서 이제 돌린다. 여러 번 N회독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 뭐 외부 효과다. 이러면 외부 효과랑 개념은 똑같은데 매번 이제 사례가 달라지면서 기출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문제 여러 번 풀어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영어는 내용 과목이 아니고 도구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툴만 똑같은 거지 안에 똑같은 내용은 절대 출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 번 풀면 영어를 보고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을 외워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감도 없어지고요. 기출문제는 수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좀 진짜 준비가 돼서 풀어보려고 하면 참 사람이 희한하죠. 정답은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어의 기출문제를 그렇게 날려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준비가 되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군요. 기출 문제만 무조건 보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군요. 영어는. 네, 네. 공인중개사는 기출 문제를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네? 10년치 무조건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돌려서 그러다가 듣도 보도 못한 게 갑자기 나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킬링 킬링 네, 문제? 킬링 문제죠. 네. 그렇구나. 그런 거에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그 뭐 외부 효과 말씀하신 게 네, 사회탐구라고 사회탐구. 그 공인중개사 네, 과목들이 그쵸. 비슷한 내용 과목들은 전부 비슷한 다 거니까. 여러 번 보는 게 의미가 있죠. 네. 그러네. 그러게요. 영어는 절대 같은 질문을 낼 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 그게 언제 준비가 끝나는 건가요? 이제 문장 정도는 길어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논리적인 추론이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마음은 급하니까 그냥 문장도 잘 해석이 안 되는데 바로 기출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냐면 요즘은 문제집이 잘 나와서 이 해설지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옆에다가 한글 해설지를 펴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국말 공부도 안 되고 영어 공부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끝냈으면 좋겠다. 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을 때. 네. 그렇군요. 자, 쭈쌤의 영어 공부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입니다. 무엇에선 영어 비중 줄이는 게 현명. 네 글자입니다. 이거 네 글자요? 네. 요즘 수능이 혹시 어떻게 출제되는지 수능이요? 영어요. 절대 평가요? 맞아요. 네. 절대 평가. 사실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 6월 모의평가 시험인데 그게 딱 끝나면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다. 영어도 수능에 있었지. 이제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죠, 세월이. 옛날엔 영어가 진짜 국영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나서부터는 학습 비중이 확 줄었고 그 절대평가니까 뭐 대충 어떻게 하면 금방 1등급 나오겠지. 이제 보통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작년에 영어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거의 상대평가 수준과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게 혹시 몇 프로쯤 될까요? 작년에 제가 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좀 신경을 쓰느라고 제가 좀 네. 소홀했습니다. 사실 6.3%였거든요. 6.3. 네. 근데 이제 절대평가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를 놓고 봤을 때 첫 해는 우리가 좀 쉽게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던 그 해도 쉽게 출제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예외적인 해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작년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N수생 빼고 그 다음에 뭐 특목고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빼고 그냥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만 놓고 보면 사실 저거보다도 1등급 비율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평가라고 쉬운 시험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초중등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나요? 네, 있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처럼 고등학교 부분에서 학습량을 줄이면 그게 이제 초중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중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수능은 무조건 중학교 때까지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영어를 한다 싶으면 초등학교 때까지 수능을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까 격차가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2학년 그 영어 지문의 수준이랑 고3 영어 지문의 수준도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관광은 신화적인 개념을 의식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누구도 알 수 없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방금 어떻게요? 신화가 관광은 신화적인 개념을 의식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아니 이거를 전국에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초등학생이 끝낼 수 있다?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좀 이룰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아이에게 지우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정말 부모님들이 아시면 경악하시겠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잖아요. 중학교 수준의 영어가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중학교에서 끝내야 될 걸 완벽하게 끝내고 온 친구가 5%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모두들 나의 아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만큼 제 과정에 맞게 끝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네, 중학교 거 먼저. 맞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때 영어 끝내야 된다. 막. 근데 저 질문은 참 충격적이네요. 네. 관광은 신화적인 개념을 의식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다. 대학생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네요. 네, 거의 철학과의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게 어디 나오는 질문이에요? 저게 이제 뭐 관광은 상상의 영역과 실제 영역에 이제 뭔가 이렇게 겹쳐진 중간 단계. 그래서 이제 상상을 실제로 가서 해볼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신화적인 개념이라고 표현한 거고, 실제로 가서 체험해 보는 거를 이제 의식에 의식으로 의해 시행한다. 시행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아. 이거는 사실은 정말 고도의 추론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생들이 소화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러네요.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닌데요. 저런 걸 그러니 애들이 그냥 영포 선언을 네, 하죠. 네. 이거는 진짜 국어 능력도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금 갑자기 머리 아파지고 있어요. 네. 그럼 세 번째, 노베이스는 뭐부터 끝내고? 노베이스, 베이스 없는 아이들 말하는 건가요? 기본 없는 거요? 네. 단어? 기본 없는 친구들은 뭐부터 끝내는 걸로 지금 오해하고 있다. 네. 문법? 단어 아닐까요? 일단은 단어를 많이 그렇겠네. 외우라고 제일 하니까. 기본적인 네, 거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단어를 다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이제 저한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한 2달 단어를 끝내고 오겠습니다. 한 번도 돌아온 학생을 보지를 못했어요. 단어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끝내고 뭘 하겠다는 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요. 마치 그 무용수가 매일 스트레칭 하듯이 단어는 그렇게 매일 스트레칭 하는 기분으로 병행을 해야지 저거를 먼저 끝내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알기 위한 문법, 이제 요거를 연습하고 오는 게 노베이스 친구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그러네.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음 네. 주면은 방학 시작하는 학교도 많고 네. 학생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학기 중에는 자기 계획대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공부 좀 하려고 치면 수행평가, 또 이제 공부 좀 하려고 치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러다가 이제 흐름이 뚝뚝 끊겨가지고 결국은 간신히 내신 공부 따라가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방학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길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과다하게 이것저것 버리지 마시고 그냥 딱 하나씩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중학생은 일단 단어책 한 권 끝내겠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본 구성을 배울 수 있는 문법책 한 권 끝내겠다.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역시 단어책 한 권 끝내겠다.
그다음에 문장 해석을 연습하는 뭐 요즘 소위 시중에 뭐 구문 독해라는 교재들 정말 많이 나와 네. 있으니까 내가 그거 한 권 끝내겠다.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좋습니다. 저로의 찬스네요. 학기 중에는 사실 바빠서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못 세우니까 맞아요. 이번에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 길지 않으니까 무리해 줬으면 무리해야 됩니다. 무리해야 돼요. 네? 의식으로 시행하셔야 돼요. 네, 무리는 의식으로 시행하시고 단어를 다 끝내겠다는 신화적인 개념이에요. 너무 재밌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또 영어 고민이 많으셔서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읽어주실까요? 고2 아들입니다. 1학년 때는 1등급도 한번 나왔는데 2학년에 와서는 2등급으로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유를 물어보니 실수해서라고만 합니다. 시간만 있었으면 착각만 안 했으면 안 틀렸다고, 너무 영어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많은 말들이 이렇게 차오르네요. 일단은 많은 친구들이 2등급에서 1등급은 이제 손만 뻗으면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출제의 원리를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수능에서 듣기는 뭐 다 맞아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듣기 배점이 37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오답률이 나오지 않는 아주 쉬운 뭐 소위 대의 파악이라고 하는 유형, 그 부분에 배점이 33점입니다. 그럼 일단은 다 합하면은 67점 정도가 되겠고, 그 중에서 뭐 나머지 절반 가운데 찍어서 한 문제만 맞춰도 이미 이제 3등급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공부 조금만 하면 2등급이거든요. 근데 2등급에서 1등급까지 가는 그 3-4문제를 더 맞추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밀려서도 받을 수 있는 점수이지만 1등급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게 결국은 1등급에서 딱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실수해서 틀린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영어는 오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게 출제되지 않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들은 굉장히 확실히 아닌데, 그 아닌 걸 골랐다면은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그 생각하는 힘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럼 자주 틀리는 유형을 분석을 하고 네, 분명히 자주 틀리는 유형이 이제 그렇게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유형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문장 읽고 정리해보고 읽고 정리해보고 요 연습이 돼야 아까 그런 이제 신화적 개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근데 사실 이 생각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죠. 네. 힘들고 이거는 한 번 정도는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강의. 혼자의 힘으로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한번 내려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의 과정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가장 큰 지금 고쳐야 될 생각은 실수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몰라서 틀린 거라는 걸 인정하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네, 게 맞다. 맞아요. 계속 실수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고치지 않고 지금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아까 그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말씀. 야, 그게 수험생들 미치게 만들어. 네?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매력적 오답의 거의 축제예요, 축제. 네? 정말. 정말.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시험이 끝나면 그렇게 이의 제기가 많이 와요. 근데 그런 걸 없앤다는 거잖아요, 영어 네네. 부분에서. 이미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굳이 뭐. 그래서 실제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전원 정답 처리되는 문제도 몇 문제씩 나와요. 저도 작년에 그 혜택을 받아서 턱걸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말씀드리기 좀 창피한데요. 다른 애들은 다 맞는다는 듣기 평가에서 자꾸 틀립니다. 독해나 문법은 좀 자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듣기 평가만 그래요. 계속 틀리니까 듣기 평가 시간만 되면 더 긴장이 됩니다. 망했다 싶은 생각이 들면 자신 있던 독해도 실수가 나오고요. 어떻게 하면 듣기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학생은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서 제가 일단 일반적인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학생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본인의 귀가 이상이 있어서 영어를 잘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발음 자체를 못 알아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 그 굉장히 유명한 조혜련 님의 노래가 있었잖아요. 아나까나 이까나 기뻐해. 요거 일단 한번 아나까나로 들리면 100일 동안 매일 아침 들어도 그냥 끝까지 아나까나로 들리거든요. 절대로 이게 갑자기 많이 듣는다고 해서 알아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영어 단어가 지나가는 속도랑 내 머릿속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속도랑 이 정보 처리가 못 따라가니까 쑥 지나가 버려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도 영어 문장을 좀 읽을 줄 아는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듣기를 연습해도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한 게 뭐 독해는 잘 되는데 지금 듣기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보통 하루에 8문항 정도 잡아서 이렇게 듣고 모르는 표현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음 날은 어제 들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보고 오늘 분량 또 공부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 매일 꾸준하게. 그래도 방금 선생님 말씀 드려서 이 학생이 조금 희망을 얻지 네.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핵심만 꼭꼭 찌르는 정보가 가득했는데요.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만큼 학부모님들, 학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주혜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